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전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에스모 직전에 사실 좀 오를 거를,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해서 좀 오를 거를 기대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에스모 직전이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록 공개일이 됐죠. 초록 공개일에 사상 최고치의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그 당일날. 그래서 그날 흐름 모습을 보시면 일단 약 10% 정도 크게 갭 떠서 시작을 해서 좀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2% 시가도 무너지고 2%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러면서 그때 든 생각이 별로 어려운 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재료 소멸 프레임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오후 들어서 미 정부의 캔서 무샷 내용도 전해지면서 드라마틱하게 양 전환을 성공을 시켰고요. 또 몸통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연휴로 들어갔어요. 추석 연휴에 들어갔고, 추석 당일날 이제 PP 발표도 더 기대가 된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재료 소멸 프레임을 추석 전에 우려를 하긴 했었는데, 뭐 다행히 추석 당일날 진해장의 간암 1차 치료제 관련해서 놀라운 결과 발표도 있었고, 또 이제 하이라이트 논문에 선정이 되면서 기대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재료 소멸 프레임, 그리고 아시아인이 너무 많다, 그리고 부작용 비율이 크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회장 그리고 정세호 대표가 친절히 설명도 해 주었고요. 간암 발생 비율, 또 FDA와 협의하에 코카시엄 비율을 높였다는 거, 그리고 시장 규모는 미국이 더 크다는 점, 중국인만 임상을 해서 예전에는 FDA 통과를 못하는 건데 이번에는 18% 정도 발생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FDA 출신 정세호 대표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부작용은 대조군 대비 2배 긴 시간 때문에 발생한 것, 그리고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고요. 그 LB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 이제 거의 다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논란의 역사죠.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아시아인 비율,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예전에는 무슨 조선업이 또 바이오 하느냐, 주가 뻥튀기 하려고 바이오 하는 거다,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거다, 임상 3상 근처에도 못 갈 것이다, 저거 다 이제 회사 대표랑 LSK 바이오 파마 대표, 예전 엘레바랑 미리 짜고 해외로 돈 다 빼돌려서 평생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등등, 요런 악성 찌라시가 사실 많았었죠. 아마도 이제는 만약에 NDA 절차가 올해 내에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악성 찌라시는 유증해 먹으려고 NDA로 쇼하는 거다, NDA는 돈 뽑아내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절대 리본은 승인이 나지 않는다 등등 예정된 악성 찌라시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에스모 이후의 환자 비율,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노망 의사인지 돌팔이 의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단 한 명의 전문가, 그것도 LB는 이번에 유효성 입증에 성공을 했죠, 에스모에서. 근데 경쟁약은 유효성 달성에 실패를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서, 또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일단 세상의 시선이 이제 실패인 거고 리본은 성공이니까 자기 실수를 인정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 약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할 건데, 뭐 더 문제는 그 전문의가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은 말을 실제로 한 것인 마냥 포장해서 단정적으로요. 그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이틀 전에는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되긴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건 좀 전에 말했던 이 기사는 연휴 기간에 나온 건데, 연휴 끝나고 다시 이슈가 불거졌다는 게 꽤 재밌었습니다. 이걸 빌미로 연휴 끝나고 주가 하락을 이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에스모 전이랑 후랑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이날 이후부터 분위기가 바뀌면서 연속 3일 이렇게 큰 음봉 3개를 맞았는데요. 에스모 전에는 세계 최고의 기록, 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기대가 된다, 하물며 에스모에서 하이라이트까지 선정이 되어서 세계 유수의 석학 그리고 전문가도 새로운 치료제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던 평가가, 그래서 글쎄요, 어디 뒷돈 받아서 기사는 쓸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 그런 기자의 글이, 제가 이 기자를 뭐 편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여기 좀 전에 말했던 그 언론 매체 여러분들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특히 AB 하다 보니까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처음 봤는데 글쎄 과연 그렇게 신뢰도가 높을까요? 세계 최고의 몇 수십 년 동안 FDA에서 일하고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도 기대가 된다고 했던 평가를 글쎄요 살면서 단 한 번 살짝 들어본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매체의 기자가 함부로 그렇게 쉽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이 좀 드는데요. 오늘은 뭐 더 재밌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건 맞아요. 어떤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건데요. 뭐 세계 최고라고 일컫는 전문가들도 과학 앞에서는 매우 조심해서 평가를 하죠. 근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리본은 0% 승인받을 확률이 0%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런 거면 이해가 돼요. 이런 문제점이 보이는데 회사 측은 어떻게 FDA를 설득시킬지 뭐 매우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 돌파할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긍이 가겠는데 자기가 무슨 신인 것 마냥 단정을, 그것도 0%라고 단정을 짓는지 그렇게 자기 말이 다 맞고 최고라면 사실 이 업계, 바이오 업계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죠. 게다가 또 전문가들이 없어서 서로 뛰어난 전문가는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형국에 좀 그래 보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측에선 하나하나씩 반박을 했고요. 여튼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에스모 전부터 재료 소멸 프레임을 노리는 사람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좀 많이 우려를 했는데 주가 오르는 게 거북한 사람들이 있어서 주가 오르는 게 거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재료 소멸을 노렸었는데 원래는 세계 최고의 결과가 나오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주가 하락은 통하지 않았고, 물론 좀 죽이려고는 했으나 당일날 또 미국에서 호소식이 나오면서 좀 통하지가 않았고, 그 다음 연휴 때 보니까 이 흐름이 그렇잖아요. 다 좋다는 기사뿐이고, 그런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마냥 딱 하나 부정적인 기사가 있었고, 이걸 연휴 끝나고 찌라시 형태로 퍼뜨렸고, 그래서 이날은 주가 하락 빌미를 제공을 했고, 또 주가 하락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보니까 나름 블로그에서 글 좀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이 사람 보니까 좀 처지가 좀 딱하고 자기 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고 이렇게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고, 뭐 사업도 잘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 주가 오르는 게 거북한 사람들 입장이라면 사실 예전에 조기동 사건도 있었죠. 2.16 사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젠 메이저 언론 이용하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이미 한번 써먹었고, 게다가 그 당시 때 상당히 반발이 거셌었어요. 또 언론 이용하는 건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좀 식상하기도 하고요. 또 여차 잘못하면 지금 수사기관에서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역풍이 거셀 것 같고, 그래서 메이저 언론 이용하자니 리스크가 좀 크고, 그래서 적당한 대역, 적당히 돈 찔러주고 소재도 내가 적당히 써주고, 만약에 걸려도 나한테 큰 피해 없는, 그러면서 지금 경제적 상황까지 안 좋은 사람을 픽한 거라면 만약에 주가 상승이 거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전략은 3일 동안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에스모 전, 에스모 후까지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를 아주 잠깐 제가 한 7, 8분 봤나요? 여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조그만 개가 자기 주인이 좀 거슬리면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으르렁 막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좀 자기가 짜증이 났다 싶으면 그냥 확 하고 물어버리는 그런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솔루션을 보니까 개가 주인을 이용을 한대요. 개가 주인한테 자기한테 맞추라고 한대요. 자기 비 맞추라고. 쉽게
주인을 우습게 봐서 그러는 거래요. 해법은 통제였습니다. 으르렁거릴 때 무서워하니까 개는 더 즐긴대요. 그런데 보니까 줄을 통한 적당한 통제를 하니까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우리도 왜 하필 딱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악성 찌라시가 나오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뭐 LB 사측의 신뢰 상실이 가장 크다라고도 하실 텐데, 정말 솔직히 100%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위안 말기 NDA가 대표적이었고, 사실 우리가 1, 2년 전만 해도 이 위안 말기 엄청 기다렸었죠. 근데 요거는 다 아시겠지만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왜 그랬는지. 어쨌든 이렇게 고무적인 결과에 마치 임상이 실패인 것 마냥 주가도 이렇게 3일 만에 크게 하락도 하고 또 분위기도 완전히 침울해졌는데, 우리도 우리 걸린 통제권을 행사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줄어는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진 회장이 직접 그랬어요. NDA 신청하면 이게 신청이지 승인 난 건 아니지 않냐, 절대 승인 안 난다. 뭐 사실 오늘도 비슷한 그런 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요. 우리 권리 최소한의 통제력도 행사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주가형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상이 참 오묘한 게 이렇게 악성 찌라시가 나오니까 회사에서도 오늘 사실 언론사도 아닌데 직접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제2, 제3의 악성 찌라시가 우려가 됐는지 오늘 빨리 좀 나름 그래도 빨리 대응을 해줬고 꽤 많은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선 회사 홈피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팝업까지 띄워줬어요. 이렇게 악성 찌라시가 나오니까 관가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팝업도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 최근 누군가의 작성 배포된 아래 글이 마치 전문가의 의견인 양 퍼지고 있고, 이에 시장을 현혹시킴으로써 주주들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어서 이렇게 빨리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아까도 저도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악의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주주들이 피해를 받고 또 폄하가 된다는 건, 폄하가 돼도 충분한 근거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하물며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게다가 이 약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환우들의 꿈까지 밟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는 공지문을 올렸고요. 회사 입장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줬습니다. 너무 내용이 기니까 누가 이렇게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줘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요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스 오브 에스모 가지로 100% 승인되다던 위암 잊지 말아라. 결국 NDA도 못한 채 또 사장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거는 보니까 올 가을에 주주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주간담회에서 할 내용이었는데 좀 급하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글로써 답을 준다고 합니다. FDA 규정상 한 약물을 두 적응증으로 동시에 NDA 하지 못합니다. 단독으로요. 그래서 리보 단독으로 위암 말기 그리고 선양 남성에 대해서 NDA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 위암 3차 치료제로 NDA를 접수하게 되면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선양 남성암은 NDA를 접수를 하지 못하는데, 우리 잘 알고 있죠. 만약이라도 위암 말기를 먼저 NDA를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선양 남성암이 늦게 신청해도 선양 남성이 먼저 승인돼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득이 있고, 글쎄요, 이 말이 적중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위암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쟁 약물이 없었으나 지금은 경쟁 약물이 있고, 선양 남성 같은 경우는 경쟁 약물이 없으니 당연히 약가도 우위를 보이겠죠. 그래서 약가적인 측면, 그리고 시간에 더 빠른 측면,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규모도 작고, 그래서 위암 말기는 상징적인 의미로 봐주면 된다. 그리고 이미 위암 말기 관련해서는 정확히는 3차네요. 여기 정확히 3차라고 썼으니까,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한여름에 지회장이 저기 상해 비행기 타는 거 목격되고 했는데, 어쨌든 좀 늦어지긴 했는데 NDA 패키지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위암 NDA 준비를 늦었지만 모두 완료했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제 선택이 문제잖아요. 위암 말기로 먼저 할까 서양 남성화 먼저 할까.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서양 남성화로 하는 게 유리하니까, 이미 결과도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당연한 결정이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NDA를 동시에 못하니까 서양 남성화 그리고 관암도 동시에 NDA 못하는 거냐? 근데 잘 아시겠지만 선낭암 같은 경우는 단독이고 관암은 병용이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개 NDA를 준비 중에 있고, 퍼스트 인 클래스 선양 난성암, 베스트 인 클래스 간암 1차, 이렇게 두 개의 NDA를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일단 요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간암 1차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 심사를 신청할 걸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8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게 된다. 아바스틴 티세트릭 같은 경우는 5개월이었는데 일단 요거 회사 전략 우선 심사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중요해요. 리보, 캄렐리 둘 다 FDA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FDA와 소통하면서 두 약물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NDA 신청하는 것에 이미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보는 NDA, 캄렐리는 BLA 신청을 하더라도 같은 부서에서 하나의 사안으로 리뷰하는 것에 FDA랑 이미 협의가 됐대요. 그래서 FDA는 두 약물을 동시에 리뷰하고 두 약물을 같이 허가를 받아야만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답니다. 여튼 오늘 이 악성 찌라시 때문에 여기 위암 말기 이미 준비가 됐구나. 근데 위암 말기가 늦어진 건 선양 남성화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는 우선 심사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두 개를 패키지로 하는 거구나. 이미 협의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뭐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요걸로 첫 번째 베스트 오브 에스모 받았던 위암 말기, 이걸로 여태까지 구라쳤으면서 참 회사 신뢰도도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아직도 간암 1차 치료제로 하이라이트 이런 얘기하고 있니?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위암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선양 남성암도 이미 효과를 받고, 그럼 선양 남성이 먼저 나오는 게 유리할까? 위암 말기가 먼저 나오는 게 유리할까? 시간상 그리고 약가 정책으로 봤을 때 당연히 선양 남성이 나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전략적 인내다 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암 1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막 그 아시아인, 비아시아인 막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좀 봐주시고, 중요한 거는 우선 심사 제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두 약물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NDA 신청하는 것에 이미 동의를 했다는 거, 요건 사실 우리가 좀 몰랐던 내용들인데 오늘 요걸 알아냈다는 게 긍정적인. 사실 오늘 주가락이 악성 찌라시로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득도 있었다는, 우리가 몰랐었던 내막을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악성 찌라시로 인해서 리보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 3일 동안 참 정말 거짓말 같은 이런 주가의 흐름을 봤는데요. 글쎄 뭐 이제는 다시 또 반등의 타이밍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리보의 본질에는 글쎄요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사실 오늘 얘기를 안 드렸지만 또 GBM 소식도 있습니다. 그 가치가 빛나는 날을 기다려 보면서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